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강 전문가께서 풍강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볼까요? 풍강. 오늘 굉장히 좋았네요. 14.29% 상승 마감했고요. 장중에는 더 많이 올라갔고요. 이 종목 어떤 좋은 호재가 들려온 건가요? 아무래도 좋은 호재보다는 지금 순간에 있어가지고 경협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시장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뭐 닥터강 전문가가 지금 뭐 히든스탁은 처음 출연을 하지만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정책 수혜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2022년 정해져 있는 이 확정되어 있는 대선이라는 일정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바로 이 정책 수혜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풍강이라는 종목 어느덧 이제 뭐 거의 바닥 구간에서 100% 이상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속에서 굉장히 이제 뭐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풍강이라는 종목 뭐 이제 시가총액도 500억도 안 되는 종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통 비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50%도 안 되는 소위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속된 말로 잡주다라고 이제 표현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테마가 엮여가지고 가고 있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풍강이라는 종목 지금 타이밍에 이제 딱 단기 평선 구간에서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모습을 바로 목요일장하고 지금 오늘장에 몰락을 했었던 경협주 차트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경농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종목이에요. 같이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당장 뭐 한 반년 정도만 이제 보신다고 하셨을 때 위에 보고 계시는 종목이 이제 풍강이라는 종목이고요. 아래쪽에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제 경농이라는 차트 이제 보고 계십니다. 더 많이 빠졌네요. 네, 이제 이 차트를 보고 계시면은 12월 말부터 이제 풍강이 굉장히 상승세를 기록을 한 거 보이시죠? 거의 상한가도 2개나 나와줬고 단기간에 60-70%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딱 고점을 1월 달 초에 찍어주면서 어느 종목이 반등을 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딱 타이밍에 맞게 남북경협주 경농이 급등을 합니다. 그 타이밍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정부정책 수혜주로 엮였었던 이 풍강이라는 종목이 마이너스 30% 그리고 이 경농이라는 종목은 100% 이상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풍강이라는 종목이 재반등하는 타이밍 역시나 경농이라는 종목은 빠지는데 오히려 이제 풍강이라는 종목은 이제 올라가죠. 그러니까 경농이 지금 남북경협주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내는 구간에서 오늘장 다시 반격을 해줬다.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이 정부정책 수혜주들이 거의 2월달 중순 이후부터 2주 이상을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3월장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장에도 이제 종가 마감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쪽 섹터 이제 풍강에 같이 엮여 있는 그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이제 단기간에 정말 강한 뭐 이제 상승세를 내어줬죠. 풍강뿐만이 아니라 뭐 YB 엠넷이라는 종목 역시나 오늘 이제 뭐 16% 이상 급등을 했고요. 아니면은 뭐 포비스 TNC라는 종목 역시나 장중에 13% 이상 급등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풍강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내주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닥터강 전문가가 지금 10월달 이후부터 이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섹터가 바로 이제 정부정책 수혜주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종목들이 오늘 바로 폭락장 이후에 반등을 해주면서 돌아와줬다.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잘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경협 테마보다는 또 다른 테마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풍강도 한번 눈여겨보고요.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이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바로 휴젤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휴젤, 이 종목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네요. 38만 8천 원에 오늘 10.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보니까 굉장히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네. 이 종목 아까 말씀하셨던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한번 네, 짚어주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뭐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대부분 다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젤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짜리 회사고 한 주당 가격이 38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뭐 한두 주밖에 못 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이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무려 1조 원이 넘는 회사의 주가를 오늘 하루 만에 10% 넘게 뛰어버리면서 회사의 가치가 오늘 하루 만에 1,000억 원이 넘게 떠버린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 됐어요. 일단 차트 보기 전에 저는 수급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휴재 화면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2월 말부터 개인들이 계속 팝니다. 오늘 하루 휴젤에서 나온 개인 수량이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온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던지시고 나서 뭘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매도가 엄청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기관들이 또 많이 샀어요. 연기금도 많이 샀고. 그래서 휴젤이라는 종목이 이제 이 상황을 알고서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구나. 저는 이 차트를 보자마자 딱 느끼는 게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그 특정 사업들을 좀 이제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바이오가 6대 수출 성장 동력으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상태고요. 앞으로 3월 달 안에 하나 더 그리고 또 4월 달에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먼저 선반영된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4월 달에 좋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밀리면 사보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휴젤이라는 종목이 이제 오늘 좀 10% 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제약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이오 제약업종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면은 빠지고요. 남북 경협주가 내려가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경협주가 지난주에도 추가 하락이 좀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가 좀 더 강한 것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협주가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적풍 전문가님, 저는 이 돌풍과 같은 이런 센 느낌인 줄 알았더니 정말 봄바람 같은 이런 부드러운 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이런 게 또 나중에 세게 갑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 강한 돌풍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보혜 양조가 정답이었습니다. 누군지 딱 감이 잡히는데요. 가격 전략 중요하잖아요.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혜양조 이제 12월 달에 정책 수혜주 대장 역할을 역임을 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에 100% 이상을 급등을 해주는 정말 강한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줬었고요. 상방에서 뭐 들어오는 거래량 같은 경우 뭐 7천만 주, 8천만 주 빵빵 튀어주면서 이제 굉장한 거래 대금이 상방에서 튀어줬었던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급등의 기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애초에 이 종목이 최초의 급등의 기준에 포착이 됐었던 라인대는 바로 이 동그라미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11월 달 말이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주봉상에서 보셨을 때 처음으로 급등의 기준 구간의 돌파 이후에 이 구간이었죠. 지지를 받는 이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부터 단기간에 약한 이 보혜양조라는 종목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해주면서 약한 100% 정도 급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지 구간을 디뎠었던 대부분의 이제 정책 수혜주들 방금 보여드렸었던 YBM넷도 당장 이제 지난달에 100% 이상 급등을 했죠. 아니면 뭐 흥국이라는 종목도 단기간에 40%, 풍강이라는 종목도 급등의 기준 구간 첫 번째로 지지를 받고 나가지고 40%,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첫 번째 급등의 기준선 구간부터 이제 한번 대시세를 내어주고 나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내어주고 있는 이 구간이 바로 기술적 반등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두 번째 지지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이 보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이제 이 보혜양조 뭐 단기간에 이제 주봉 다른 종목 이제 보신다고 하시면은 인터엠이라는 종목도 이제 과거에 이제 차트 흐름 본다고 하셨을 때 처음으로 이제 급등의 기준선 구간에 첫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았죠. 단기간에 뭐 100%, 200%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주고 있었던 부분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지지 구간이었어요. 두 번째 지지 구간부터 기술적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단기간에 약 한 50%짜리 급등을 내어줬었던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혜양조라는 종목 지금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급등의 기준 구간 두 번째로 이제 위치를 해주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제 시가 이하부터 공략을 하시면서요. 아래쪽으로 이제 순저가 같은 경우는 1,600원 구간 잡아 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일단은 투매 구간이 진행이 되기 직전까지의 수급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원 구간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다른 종목 이제 뭐 예시 종목 하나만 더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방금 보여드렸었던 이 DSR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DSR도 이제 2017년도에 강하게 이제 강세를 띄었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첫 번째 기준선 구간에 지지를 받아주고 나가지고 단기간에 80% 이상 급등을 했었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준선 지지 구간에 지지를 받아주고 단기간에 90% 이상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보혜양조 어느 정도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구간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드린 가격 전략대로 매매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같은 정책 수혜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대선과 관련 종목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선거 쪽보다는 직접 이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직접 이제 육성 정책을 발표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아까 휴재를 설명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바닥에서 엄청나게 사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수익을 제대로 내시려면은 바닥에서 출발하는 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갔던 종목을 이제 눌리는 걸 사다 보면은 물론 이제 수익도 나겠지만은 잘못하면 좀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제가 좋은 종목을 이렇게 소개하고 발굴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같이 사셔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주. 특히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몇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좀 가지고 왔고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3월 달하고 4월 달이라는 게 이게 힌트예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드린 내용 중에 힌트가 있는데 3월 달에도 정책 발표가 있고요. 4월 달에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게 만약에 3월 달에 갈 수도 있고 4월 달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이번에 잘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뉴스를 빨리 검색해 보시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는 힌트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점에서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차트 보셔서 휴재 종목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보신다면은 오늘 제 히든 종목을 잘 눈여겨보셨다가 매수 단가 왔을 때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방송 초반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미 짐작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아까 코스닥 진단할 때 역대급으로 외국인들 순매수를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 섹터에 더 많이 들어간 거 맞죠? 그렇죠. 사실상 여기만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요 분야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제가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가 오늘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코스닥 지수가 2% 이상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상승 동력에 있었던 종목들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화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업종 자체가 되게 괜찮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라젠 같은 종목들도 살짝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뭐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HLB, 뭐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다 예전에 이제 고점들을 슬슬 넘어가면서 이제 추세했던 초입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제넥시 같은 것도 보세요. 제넥시는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지금 벌써 7만 원짜리가 벌써 9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제 고점을 돌파해서 더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3, 4월 달에는 요 정책주 어쨌든 정책이 발표된다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정해진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앞두고 선취매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자, 닥터관 전문가님.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딱히 어떤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 힌트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인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뭐 추천해주고 싶은 종목이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시장이 증시가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가지고 제약바이오가 많이 안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뭐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띈 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차트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던 업종입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지 않았었던 이유가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바로 IT 반도체 섹터, 특히나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의 이제 좀 역대급의 이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외면을 받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증시 뭐 캐리를 했었던 업종은 단어컨대 이제 뭐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4월달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역시나 정부 측에서 나와주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이제 뭐 육성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하신 뭐 종목이 뭐 바이오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화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유명한 종목은 아니에요.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바로 이제 이 17년도 말하고 18년도 초 이 구간이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정말 이제 대세 상승을 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대화제약이 뭐 2만 원이었었던 주가 100%도 오르지 못하고 이제 그냥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가 미 FDA 쪽에서 이제 뭐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이제 경구용 항암제를 지금 임상이 돌입을 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상승세와 더불어 가지고 상승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세도 좀 집중이 되었었던 종목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뭐 대화제약이 아닐까라고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닥터관 전문가께서는 대화제약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 있거든요. 한번 그러면 세 번째 힌트 들어보고 더욱더 이 종목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해볼까요? 세 번째 힌트 들어보고 이 종목이 진짜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저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메지온과 유사한 패턴이다. 근데 이 종목이 과거에 590%나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그러면 저도- 차트 한번 좀 잘 봐주셔야 네, 되는데요. 이게 저도 굉장히 좀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요. 사실 작년에 2018년도 되게 우리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려움을 비웃듯이 이 종목만 혼자서 거의 독주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저는 그 상승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올해까지도 더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트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이 2017년도입니다. 그때가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막 살아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돈 버신 분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그때 17,000원짜리 주식이 그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4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4만 원짜리 주식이 2018년도 초에 연말에 9만 원이 됐고요. 9만 원짜리 주식이 현재 지금 지난주죠. 지난주 기준으로 12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이거는 뭐 강산이 여러 번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바이오 제약을 투자한다면서 이 종목을 모르시고 계신다면은 이제 이거는 업종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메지온이 저는 바이오 제약이 대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이제 닥터강 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도 그렇고 분명히 헷갈리실 거예요. 바이오 제약주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메지온이라는 종목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시세를 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딱 그 자리에 있는 구간이라서 제가 오늘 또 마침 출연일이라서 그 종목을 또 가지고 오게 됐고요. 메지온처럼 이거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 데라 생각되겠지만 그래도 재료가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정부의 정책 재료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좀 해왔고요. 한 가지 제가 여기 준비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맞추시라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달 말에 해외에 학회 일정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학회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